숙제 한번 들어가자. 이거 좀 진도 나간 다음에 그 다음에 숙제 적용하고요. 숙제는 제가 답을 앞으로도 여러분 채점해서 오는 거죠? 네. 그렇죠? 오케이. 자, 문제 특성. 자, 페이지 12페이지 보겠습니다. 꼭 그렇지는 없겠지만 책 안 갖고 온 친구 없죠? 한 명만 체크할 거 같습니다. 한 명만 체크하면 전체를 체크한 거랑 마찬가지니까. 이성균 책 갖고 왔나요? 네. 예, 그럼 다 갖고 온 거죠. 한 명만 검사하면 됩니다. 예. 다른 친구는 검사 안 해야 됩니다. 실제 검사도 역시 마찬가지로 성균이 한 명만 하면 성균이가 해오면 다 해오는 겁니다. 자, 첫 번째. 물질의 특성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특성이 있는데, 자, 이게 물질 특성이라는 챕터 이름인데, 도대체 특성이 뭐야? 특성. 자, 특성이라고 하는 것은 그 물질이 가지고 있는 고유의 성질이야. 고유의 성질을 바로 물질 특성이라고 하는데 좀 주의할 점이 하나 있어요. 이 물질 특성이 되려면 그럼 그 물질이 갖고 있는 성질이 다 포함되는 겁니까? 아니요. 그 물질이 갖고 있는 고유한 성질 중에서 양에 관계없이 변하지 않는 성질. 물질의 양, 펜이 안 나와 이거. 양과 관련이 없어야 돼요. 그러니까 그 물질의 양이 많건 적건 간에 변하지 않는 성질을 바로 뭐라 불러? 물질의 특성이라고. 그러면 특성을 기억하는 것보다 특성이 안 되는 것만 기억해야 돼요. 물질의 특성이 될 수 없는 거. 뭐가 있냐면 질량, 부피 이런 것들은 그 물질의 양이 바뀜에 따라서 질량이나 부피는 바뀌겠지. 그렇죠? 그럼 반대로 물질 특성이라고 하는 것은 그 물질 양과 관련 없이 변하지 않는 성질 특성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만약에 물이다라고 한다면 물이 요만큼 있건 이만큼 있건 이만큼 있건 간에 변하지 않는 성질 특성이라고 하는데 그 예를 보자면 끓는 점. 자, 물이 이만큼 있어. 끓는 점 몇 도? 100도. 이만큼 있어. 몇 도? 100도. 이만큼 있어. 100도. 그래서 얘는 변하지 않는 성질을 바로 물질 특성이라고 부르고요. 이 물질 특성이 될 수 있는 대표 예로서는 밀도라든가 그 다음에 용해도 그 다음에 끓는 점 그 다음에 어는 점 색깔, 맛 이런 것들 있죠? 겉보기 성질 이런 것들이 바로 물질의 특성이 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여러분이 기억해야 될 것은 물질의 특성이 될 수 없는 것 두 가지 정도 기억하자. 물질의 특성이 될 수 없는 것 두 가지. 질량의 부피, 부피의 질량, 얘는 물질의 특성이 될 수 없다. 양이 많거나 적거나에 따라서 바뀔 수 있기 때문에 얘는 물질의 특성이 될 수 없고, 밀도, 용해도, 끓는 점, 어는 점 이런 것들은 물질의 특성이 될 수 있다. 오케이? 됐죠? 그럼 첫 번째, 밀도부터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밀도인데, 자, 밀도 할 때 이 밀이 뭐냐면 오밀조밀하게 많이 몰려있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촘촘하게 있는 정도를 바로 밀도라고 해요. 자, 그럼 보자. 이만한 공간이 있어요. 이만한 공간이 있는데 여기 알갱이가 2개 들어가 있고 여기 알갱이가 4개가 들어가 있어요. 그러면 얘가 더 촘촘하지. 그렇죠? 그럼 두 개의 질량을 재봤을 때 누가 더 질량이 무거울까? 얘가 더 무겁겠지. 이게 얘가 밀도가 더 크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밀도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단어로 인식하게 되는데 밀도라는 단어 우리 생활에서도 쉽게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그 개념 중에 한 가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여기 시간에 보자. 잘 생각해야 돼. 틀리면 이거 국제적으로 쪽팔리거든요. 이 유튜브 채널이 이제 전 세계로 막 퍼져나가는데 어휴 쪽팔리잖아. 그렇지? 자, 저기 맞춰야 됩니다. 부담 갖지 마시고. 자, 여기 내 왼손에는 솜이 있어. 솜. 오른손에는 쇠가 있어. 어느 게 더 무거워? 다시 한번 물어볼게. 다시 한번. 여기 솜이 있고 여기 쇠가 있어. 여기 솜이 뭔지 알죠? 그 겨울철에 이곳에 들어간 솜. 여기 쇠가 있어. 어느 게 더 무거워? 목소리 작은데? 다시 한번 물어볼게. 여기 솜이 있고 쇠가 있어. 어느 게 더 무거워? 아닐 수도 있지 않을까? 솜이 겁나 많고 쇠가. 그렇지. 쇠는 막 그리고 솜을 이렇게 많이 있으면 솜이 더 무겁지 않나? 그럼 얘는 그러겠죠. 에이씨, 그런 게 어딨어요. 똑같은 양 비교해야죠. 이 똑같은 양을 비교했을 때 질량을 비교하는 것이 바로 뭐야? 밀도야. 그러니까 얘는 머릿속에 솜과 쇠가 똑같은 부피만큼 존재한다는 가정하에서 답을 한 거지. 그치? 이게 바로 뭐야? 밀도. 그래서 밀도라고 하는 것은 똑같은 부피, 일정량의 부피. 예를 들어 일정량을 둔 것을 이제 분모로 둔다. 일정량 부피분의 그 부피에 갖고 있는
질량을 바로 밀도라고 해요. 그럼 부피의 단위는 세제곱센티미터. 세제곱센티미터. 얘는 그램을 써요. 또는 세제곱센티미터 대신에 밀리리터로 써도 상관없어요. 그래서 밀도의 단위 뭐가 되냐면 그램 퍼 밀리리터 또는 그램 퍼 세제곱센티미터, 이거를 밀도의 단위로 씁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어떤 물질의 밀도가 2g 퍼 세제곱센티미터다 라고 한다면 얘는 부피가 1세제곱센티미터일 때 질량이 몇 g이라는 얘기예요? 2g이라는 얘기예요. 자, 여기서부터 여러분이 좀 어려운 수학대로 적어줍니다. 그럼 얘가 만약에 질량이 10g이라면 얘는 부피 얼마일까? 5세제곱센티미터. 5세제곱센티미터. 부피가 만약 얘가 20세제곱센티미터야 40. 얘는 40g 됩니다. 그렇죠? 이렇게 부피가 바뀌면 따라 질량이 바뀌지만 밀도라고 하는 것은 부피가 1세제곱센티미터일 때 그 질량이 갖는 값을 우리는 밀도라고 표시합니다. 자, 그럼 만약에 밀도가 3g 퍼 세제곱센티미터다라고 가정한다면 얘는 부피가 1세제곱센티미터일 때 질량이 몇 g입니까? 3g이라는 거죠. 그렇죠? 얘가 5세제곱센티미터라면 당연히 질량은 15g이 될 것입니다. 그러면 A라는 물질과 B라는 물질을 봤을 때 누가 더 밀도가 큰 거야? 얘가 밀도가 더 크다는 얘기죠. 그렇죠? 밀도가 어떤지 알겠죠? 그러면 일반적으로 물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그 물의 밀도가 얼마냐면 물의 밀도는 1세제곱센티미터당 질량이 1g입니다. 이렇게. 자, 그래서 물이 요만큼의 밀도를 갖고 있는데 물 속에다가 A라는 물질과 B라는 물질을 집어넣어봤어요. 그랬더니 A라는 물질은 뽀로로 아니야, 뽀로로이라고 그랬어. 뽀로로 아니야. 내가 걱정했는데 왜 뽀로로는 여러분이 범접할 수 없는 대학이 같습니다. 성균 뽀로로 어디 갔어? 예, 의사 됐죠? 의대 갔습니다. 공부 열심히 해서. 여러분들도 뽀로로처럼 공부 열심히 해서 의대 가야죠. 그렇죠? 뽀로로 의대 갔죠. 그 영화를 만들었죠. 뽀로로 의대 모험. 영화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뽀로로가 의대 갔는데 또 슬픈 전설이 있죠. 뽀로로 여자친구 죽었잖아. 팬티 죽었어요. 행복하게 왜 행복하게 팔려왔어요. 그 행복하게에서 팬티 고기를 먹고 있고요. 너무 슬픈 얘기죠. 그렇죠? 예. A라는 물질 집어넣더니 가라앉고요. B라는 물질을 집어넣었더니 B라는 물질이 위에 떴어요. 자, 그럼 밀도를 비교해본다면 A라는 물질과 B라는 물질의 밀도를 비교해본다면 A와 B 중에서 어떤 게 밀도가 더 큰 거예요? A가 밀도가 큰 거죠. 그렇죠? A가 밀도가 더 제일 클 거고요. 그 다음에 A보다 밀도가 작고요. B보다 밀도가 큰 물질이 하나 있어 볼까? 물이겠죠. 요 사이에 물이 들어가 있고요. 얘가 B가 되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밀도가 큰 물질은 어떻게 된다? 가라앉는다. 밀도가 작은 물질은 어떻게 된다? 뜬다. 오케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선생님 똑같은 물이 밀도가 2g per cm인데 여기다 그러면 저거 가운데에다가 딱 걸쳐 있으면 물과 밀도가 같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다 하나 더 집어넣을까? C를 여기다 집어넣을까? 진짜 C를 여기다 집어넣게 되면 A가 밀도가 제일 크고요. 그 다음에 물이고요. 물과 C는 밀도가 똑같고 그 다음에 P가 되겠죠. 그러면 네? 됐죠? 자, 그 다음에 용액의 밀도 한번 보자. 용액의 밀도. 어머, 용액이 뭐야? 용액이 뭐지? 용액? 자, 그럼 이제 용액 밀도 하려면 먼저 용액이 뭔지 봐야겠지. 자, 여기다 물이 있어요. 물이 있고요. 여기다가 설탕 있고요. 그럼 물과 설탕 섞어서 뭐가 되는 거야? 설탕물이 너도 지금 야 물과 설탕이 섞였어 뭐가 돼? 소금물 이런 식으로 어우 예. 소금물이 아니죠. 설탕물입니다. 설탕물이 설탕물이 되는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어떤 액체의 녹는 물질을 뭐라고 하냐면 얘를 용질이라고 용질이라고 부르고 이게 아니죠. 이게 용질이에요. 그렇죠. 이게 용매가 되는 거죠. 녹이는 물질을 바로 용매라 불러요. 그 다음에 용질과 용매가 섞인 이 액체를 뭐라고 할까? 용액이라고 불러요. 그 다음에 용질과 용매가 골고루 섞인 현상을 뭐라고 하냐면 용해라고 해요.
용액. 그래서 용질과 용매가 용해져서 뭐가 만들어질까요? 용액이 만들어집니다. 그렇죠? 그러면 만약에 용매가 용매가 만약에 100g이고요. 용질이 50g이라 치자. 그러면 설탕물은 몇 g 될까? 설탕물 150g. 150g 되겠죠. 당연하죠. 그렇죠? 그런데 말이야. 여기서 물이 100ml였어요. 부피야 이거는. 설탕이 50ml 있었어요. 그럼 설탕물의 부피는 얼마 될까? 150g. 150이 안 돼요. 한 101ml 정도 밖에 없어요. 101ml가. 왜요? 왜 그러냐면 물이 이렇게 있죠. 물 입자가 이렇게 있단 말이야. 물 입자가 있으면 물 입자 사이에 빈 틈이 있어. 그래서 내가 설탕을 소금을 집어넣죠. 용질 집어넣게 되면 용질이 물 분자 틈바구니에 이렇게 끼워져 들어가는 거예요. 같이 물 분자 같이 해서 부피를 증가시키는 것이 아니라 물 입자 사이에 빈 공간으로 설탕이나 소금 입자가 녹아서 이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럼 설탕과 소금을 집어넣어도 물과 물 사이에 빈 틈을 찾아서 들어가게 되니까 부피는 거의 증가하지 않게 되겠지. 그렇지? 그래서 얘를 100ml 집어넣고 얘를 50ml 집어넣는데 얘가 150ml가 되는 것이 110ml 정도 돼요. 왜? 요 틈바구니로 설탕이나 소금 입자가 들어가기 때문에. 그러면 질량은 어마무시하게 증가했는데 부피는 거의 증가하지 않았지. 그렇죠? 그러면 순수한 물에 비해서 여기다가 설탕 같은 용질을 넣게 되면 용액이 되는데 이 용액과 용매의 밀도를 비교하면 누가 더 커질까? 밀도가 누가 더 클까? 용매. 밀도를 용매하고 용액을 비교하면 누가 밀도가 더 크냐? 용액이 밀도가 더 큰 거야. 그렇지? 맞죠? 그래서 순수한 물에 비해서 설탕이나 소금은 밀도가 커지게 돼요. 그래서 설탕이나 소금을 많이 녹일수록 그 용액의 밀도가 어떻게 되는 거야? 점점점 증가가 되는 거야. 자, 그럼 여기서 한번 보자. 자, 여기다 물을 집어넣었어요. 물을 집어넣고 A를 집어넣었어요. 가라앉고 B가 위에 떴다 치자. 그럼 우리 아까 했던 것처럼 B에 비해서는 A가 밀도가 커요. 그렇죠? 그래서 밀도의 순서를 본다면 A가 제일 크고 그다음에 물, 그다음에 B 있겠죠. 그렇죠? 근데 내가 이 A를 공중에 띄우고 싶어. 물 위로 띄우고 싶어. 어떻게 할까요? 여기다가 설탕이나 소금 같은 것을 집어넣게 되면 여기다가 설탕이나 소금을 집어넣게 되면 얘가 어떻게 될까? 위로 올라오게 되는 거지. 그렇죠? 그래서 순수한 물에 비해서 설탕이나 소금물은 밀도가 어떻게 된다? 커지게 된다. 오케이? 그죠? 자, 그래서 지금 책에서 처음에 12페이지 한번 보자. 자, 12페이지에는 물질의 고유한 성질, 물질의 특성에서 쭉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하이라이트 봐봐요. 특성. 물질 성질 중에서 양에 따라 달라지지 않는 그 물질만이 가지고 있는 고유한 성질을 특성이라 부른다라고 했고요. 자, 특성 예는 겉보기 성질, 밀도, 끓는 점, 녹는 점, 용해도 이런 것들이 바로 특성이 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 페이지 넘어가 볼까요? 자, 그 다음 페이지 밀도가 나와 있네요. 자, 밀도. 자, 밀도라고 하는 것이 이제 무엇인지 설명했는데, 자, 우리가 어떤 물질의 밀도를 측정하고 싶으면 그 물질의 부피와 질량을 계산해서 밀도를 계산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이렇게 평균이 자꾸 나대지 마시고 주목합니다. 우리 앞에 계속 보셔야죠. 예, 지금 유튜브 채널에 이름이 올라갔습니다. 이제 성균이 이제 페이스북 털리고요. 이제 난리 났습니다. 나 밀도를 시험할 거야. 이렇게 울퉁불퉁 생긴 돌멩이가 있어요. 돌멩이가 있고 이 돌멩이의 밀도를 재고 싶어요. 이거 어떻게 되는 거지? 자, 먼저 질량을 재봐야 되겠죠? 자, 질량은 저울에다 재면 될 거야. 그렇죠? 부피를 재야 되는데 울퉁불퉁하니까 밀도 재기가 너무 어려워요. 어떻게 하냐면 메스 신드라고 해서 이렇게 유리 파이프로 된 그런 실험 기구가 있고요. 여기에 눈금이 이렇게 표시해요. 눈금이 쭉 표시되어 있는데 여기다 물을 집어넣어요. 물을 집어넣은 다음에 여기 돌멩이에다가 실을 매달고요. 실을 매달고서 이 돌멩이 여기다 집어넣는 거죠. 그러면 얘가 원래 처음에 물의 부피가 150ml였는데 돌멩이 집어넣으니까 이 부피가 180ml로 증가했다라고 한다면 이 돌의 부피가 얼마 되냐? 30ml가 되는 거죠. 그렇지? 그 다음에 질량 된 다음에 밀도를 잴 수가 있겠죠.
그렇죠? 부피도 있을 수 있죠. 예? 실의 이 부피. 정도는 무시하는 거죠. 실을 뭐 아주 손가락만큼 굵은 내 팔뚝만큼 굵은 실을 쓰진 않겠죠. 물에 보자면 한 작은 실을 쓰니까 그 실의 부피는 무시합니다. 그냥 무시하는 거 아닙니다. 이거 개무시해야 돼요. 알겠죠? 이런 실의 부피는 무시합니다. 그래서 밀도를 측정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측정할 때는 이 내가 측정하고자 하는 이 물체는 물에 녹으면 된다. 물에 녹으면 안 된다라고 합니다. 그렇죠? 이 녹아버리게 되면 정확히 밀도를 측정할 수가 없습니다. 선생님, 녹았을 때 부피 증가를 보면 될 거 아니야. 부피를 정확히 잴 수 없어요. 왜? 이 틈바구니 들어가게 되니까 안 되겠죠. 그래서 녹지 않는 것만 이렇게 쓸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부피를 측정할 때 물에 여기 요 끝에 있죠? 끝에 보면 녹고 있는 방법이 매트 시가 이렇게 돼 있으면 물이 이렇게 돼 있어요. 양쪽 끄트머리가 올라가 있어요. 부착력이 크기 때문에 양쪽 끝이 이렇게 올라가 있단 말이에요. 그럼 눈금을 읽을 때 이쪽에 있는 눈금이 있는 것이 아니라 여기 아래쪽에 눈금을 읽어서 여기 눈으로 눈이 이렇게 있으면 아래쪽 요거를 봐서 눈금을 읽어야 돼요. 이쪽이 있는 것이 아니라. 알겠죠? 물은 끄트머리가 이렇게 돼 있어요. 물은 이렇게 돼 있고 수는 반대로 이렇게 꼴로 올라가 있거든요. 뭐 수는 몰라졌고 물은 이렇게 돼 있고 아래쪽에 눈금을 읽어야 된다. 부피질 때 이렇게 기억하시고요. 자, 그래서 그 내용이 이 책에 쭉 나와 있고 그 다음에 맨 밑에 보면 기체의 부피 측정하는 방법이 있어요. 자, 기체를 측정할 때는 이걸 수상치환이라고 부르는데 물에다가 이렇게 기체를 집어넣어서 부피를 재는 방법이 있습니다. 근데 이것도 무조건 다른 것이 아니라 이 내가 측정하고자 하는 맨 밑에 책 봅니다. 113페이지. 내가 측정하고자 하는 부피는 물에 녹음된다는 겁니다. 물에 녹지 않는 기체일 때만 이렇게 쓸 수 있는 거죠. 만약에 물에 녹는다면 이런 방법으로 쓸 수가 없습니다. 다음 페이지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질량이 나오는데 질량 다 됐고요. 나머지는 다 우리가 계산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것도 한번 보자. 약간 수학적인 개념이 들어갑니다. 긴장하셔야 됩니다. 수학적인 개념이 들어갑니다. 자, 그래프가 있고요. 여기 부피분의 질량입니다. 부피분의 질량이고요. 자, 어떤 A란 물질을 가지고서 반응극당 받는 질량을 측정할 거야. 그랬더니 그래프가 이렇게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여기 부피가 2ml일 때 질량이 1g이었고요. 여기 부피가 4ml일 때 질량이 2g이었어요. 그 다음에 부피가 6일 때 여기는 3이 되겠죠. 여기 A란 물질이에요. 그렇죠? 자, 근데 이 그래프를 보게 되면 X축이 뭐야? 부피. Y축이 뭘까? 질량인데 우리가 이런 그래프를 만나게 되면 본능적으로 기울기 한번 구해보는데 자, 기울기를 어떻게 구할 수 있을까? 잠깐만요. 펜이 있거든요. X 좌표와 Y 좌표를 둘 다 구해서 그쪽에다 대입을 하고 예, 비교를 자, 나눈다. 그렇죠. 지금 그렇게 한 이야기를 구글 버전으로 돌리게 되면 기울기, 이 그래프의 기울기라고 하는 것은 X축의 변화분의 Y축의 변화의 기울기죠. 그렇죠? 그러면 X축의 변화의 그 뭐야? 부피의 변화이냐. 그 다음에 Y축이 뭐야? 질량의 변화이지. 이게 바로 뭐야? 이게 부피면 질량인데 이게 뭐야? 기울기가 뭘 뜻이야? 밀도? 그렇지. 이게 바로 밀도를 표현한다. 기울기다. 그럼 만약에 A라는 물질이 이렇게 있고 B라는 물질이 이렇게 있으면 A라는 물질과 B라는 물질의 밀도를 한번 비교해보자. 자, 밀도를 비교해보면 A와 B의 밀도를 비교했을 때 누가 더 밀도가 큰 거야? B의 밀도가 더 큰 거지. 그렇지? 왜? 길이가 더 크니까. 이걸 이해 못하면 이렇게도 봐도 돼요. 부피가 똑같다고 가정했을 때 질량을 비교하면 누가 더 무거워? B가 더 무겁잖아. 그러니까 B가 더 밀도가 크다 이렇게 볼 수 있겠지. 그렇죠? 그 그래프 이해할 수 있겠죠? 예. 자, 그 다음에 요 그래프에서 내가 이제 A란 물질과 B란 물질 말고는 C나 D란 물질 봤는데 자, 여기 보자. 내가 A란 물질을 봤더니 A란 물질은 부피가 4고 질량이 2야. 여기 A란 물질이 있고 여기에 B란 물질이 있고요. 여기에 C가 있고 여기에 D가 있다. 이렇게. 그래서 A란 물질은 부피가 4일 때 질량이 2g이었고요. 그 다음에 B는 부피가 4일 때 질량이 4고요.
D는 부피가 8일 때 질량이 4였었고요. C는 부피가 6일 때 질량이 뭐 6이었었고 이렇게 돼 있어. 자, 그러면 이 A와 D가 이 그래프 선상에 같은 선상에 있다는 얘기는 A와 D의 밀도가 어떻다? 같다. 그러면 밀도는 물질의 고유한 특성이니까 A와 D는 어떤 물질이다? 같은 물질이다. 근데 이거를 내가 만약 시험 문제 낸다면 이렇게 문제 낼 것 같아요. 내가 또 함정파는 거 좋아하죠? 자, 여기가 질량이고요. 여기가 부피야. 그래서 그래프가 A 그래프와 B 그래프가 있죠. 그러면 A와 B의 밀도를 비교한다면 A와 B 중에서 어떤 게 밀도가 더 큰 거야? A. A가 큰가 B가 큰가? A. 이 그래프를 만들려면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게 있어. 반드시 X축과 Y축을 먼저 읽어봐야 돼. X축, Y축 분석하지 않고 그냥 먼저 덤벼들었다? 그럼 함정에 빠집니다. 이거 이런 거야. X축과 Y축이 반대로 되고 있지. 그렇지. 함정에 빠졌습니다. 자, 그럼 보자. A와 B를 부피가 똑같다 가정해봐. 부피가 똑같이 가정했을 때 A는 질량이 이만큼이고 B는 질량이 이만큼이야. 그럼 부피가 똑같을 때 질량 누가 더 무거운 거야? B가 더 무겁지. 그래서 밀도 비가 누가 더 커요? B의 밀도. 그렇죠? 이거는 밀도의 역수잖아. 역수 배웠나? 네. 역수기 때문에 이렇게 됩니다. 값이. 자, 그다음에 페이지 어디 보시냐면요. 페이지 15페이지 보면 15페이지. 자, 15페이지. 자, 15페이지 보면 맨 위에 그림 봐봐요. 뭐 별거 다 써놨습니다. 그렇죠? 돌, 그 다음에 글리세린, 물, 플라스틱, 식용유, 나무 뭐 이런 거 했습니다. 그렇죠? 위에 정문 끈거 보이네요. 그래서 밀도를 비교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밑에 보면 기체 밀도 비교가 있는데 헬륨을 채운 풍선과 이산화탄소 채운 풍선 봤을 때 이산화탄소를 채운 풍선은 밑에 가라앉지만 헬륨을 채운 풍선은 위에 둥둥 뜨는 걸 볼 수가 있죠. 밀도를 비교할 수 있고 여러 가지 밀도가 이렇게 나와 있네요. 또 알루미늄, 철, 뭐 등이 있는데 가장 밀도가 큰 물질이 어떤 거지? 철이 밀도가 제일 크네요. 금이 제일 크네요. 그렇지? 자, 그러면 알루미늄을 물에 집어넣으면 물에 쓸까 가라앉을까? 가라앉겠죠. 물의 밀도가 얼마나? 1이잖아. 그러니까 물보다 밀도가 큰 것들은 가라앉게 되겠죠. 그래서 알루미늄, 철, 금들은 가라앉게 됩니다. 그 다음에 식용유는 물에 섞으면 어떻게 될까? 위에 뜨겠죠? 글리세린은 가라앉게 가라앉아요. 그렇죠? 자, 그 다음에 맹세 보면 일상생활에서 밀도의 이용이 나오게 됩니다. 구명조끼, 잠수구, 그 다음에 서프보드 뭐 이런 것들. 그 다음에 밑에 보면 개념 빌드업이 나오네요. 자, 개념 빌드업 채우고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채워보겠습니다. 채우십시오. 예. 표는 풀을 풀고요. 나무 옆에서 문제를 풀고요. 자, 다 하셨나요? 알죠? 1번에 질량을 부피로 나누다. 2번은 밀도. 3번은 작은. 너무 쉽죠? 자, 그 다음에 15페이지 오른쪽 맨 밑에 보면 가스 누출 경보기의 설치 위치가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 공기가 있고요. LNG가 있고 LPG가 있어요. 자, 그럼 공기를 기준으로 봤을 때 LNG는 공기보다 밀도가 작죠. 그렇죠? 그래서 LNG가 누출되면 위에 뜰까 밑에 가라앉을까? 위에 떠요. LPG는 공기보다 밀도가 어때요? 더 크죠? LPG는 어떻게 될까? 밑에 가라앉게 됩니다. 그래서 LNG가 어떤 거냐면 우리가 집에 쓰는 가스 있죠? 그건 LNG예요. LPG는 어떤 거냐면 우리가 그 놀러 갈 때 쓰는 그 가스통 있죠? 그 부탄가스, 그렇죠? 그거와 비슷한 거예요.
부산하고 똑같지 않지만 부산가스. 그게 바로 LPG와 비슷해요. 그 걔는 만약에 가스가 누출되면 공중에 쓸까 그때 가라앉아요. 그래서 LNG나 LPG 가 빠져 나왔을 때 그걸 체크하는 경보기는 설치 위치가 좀 달라야 되겠죠? 그 내용을 설명하고 있고요. 자, 그 다음 페이지 보겠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에 자, 끓는 점 한번 보세요. 끓는 점. 여기 우리 교시에도 야구 응원하는 야구를 응원하는 애들이 많을 텐데 여기는 주로 이제 뜻 응원하는 애들이 많죠. 그렇죠? 예? 야구 안 좋아해요? 그럼 뭘 좋아해요? 어? 운동 배우는 종류 진짜를 많이 아, 운동 안 좋아한다. 성준이 야구 좋아하잖아. 너는 뜻 응원하죠? 아, 뜻 응원하고 있고. 어떤 팀 응원해요? 아, 두산 나왔습니다. 어떤 팀 응원해요? 야구 싫어하고요. 어떤? 야구 안 좋아하고. 어떤 팀 응원해요? 뭐 여학생들이 오히려 더 야구 좋아해요. 어떤 야구팀 좋아하죠? 쓱 좋아하고요. 그 다음에 어떤 야구팀? 어떤 팀? 아, BTS 싫어요? 어떤 사람들? BTS 뭔지 몰라요? 충격입니다. BTS는 버스 터미널 스테이션. 그래서 저기 서울에 가면 창원에 버스 터미널 여기 있거든요. 그걸 이제 BTS라고 부르죠. 알았죠? 그럼 여기 멘토 테니스는 어떤 야구 팀이요? 야구 안 좋고 어떤 팀? 야구 씨. 그냥 보기만 해요. 응원할 팀 없고. 그 앞 옆에는. 야구 안 보긴 하는데 그래도 앞에는. 저요? LG. 나도 LG. 나도 LG 응원한다. 오늘 LG랑 쓰기 야구를 합니다. 어제는 LG가 이겼죠. 오늘은 이제 쓱하고 이제 경기했는데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근데 야구를 본 적은 보고 싶은데 수업을 계속 해야 되니까 볼 수가 없어요. 자, 다시 지금도 나가고 가자. 자, 끓는 점 한번 끓는 점. 자, 끓는 점인데, 자, 끓는 점이라고 하는 것은 물질 상태가 바뀌는 순간의 온도죠. 그렇죠? 어떤 상태가 어떤 상태로 바뀌는 거야? 액체가 뭘 바뀌는 거야? 기체로 바뀌는 거지. 그렇지? 기체로 바뀌고 이 액체가 기체로 바뀌는 현상은 발열 반응이야, 흡열 반응이야? 흡열 반응이에요. 그렇죠? 흡열 반응이고 그다음에 이 끓는 점에서는 이 흡열 반응의 무제 상태가 이렇게 상태 변화가 진행될 때 내가 가해준 열이 여기 상태 변화에 다 쓰기 때문에 온도가 일정히 유지되는 그 순간의 온도를 바로 뭐라고요? 끓는 점이라고 부르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아까 배운 걸 한번 여기다 정보식으로 본다면 요거 이해할 수 있으나 모르겠네. 아까 설명했었는데 이 끓는 점이라고 하는 것은 대기압력과 무엇이 같아? 대기압과 무엇이 같아? 그렇지, 증기압. 대기압력과 증기압력이 같아. 그래서 이런 기화 현상이 벌어지는데 표면에서만 기화가 일어나지 않고 전체에서 기화가 일어나는 현상을 바로 뭐라고요? 끓는 점이라고. 그렇죠? 그래서 이 증기압력을 대기압만큼 올려준 데 필요한 온도, 그걸 바로 뭐라 불러? 끓는 점이라고. 그렇죠? 근데 이 끓는 점은 물질 종류에 따라 그때 달라요. 우리가 특성입니다. 근데 끓는 점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물에 끓는 100도다라고 하는 것인데 당황했어. 뭐하는 놈들이지? 자, 물에 끓는 100도다라고 부르는데 물에 끓는 100도라고 하는 것은 기준이 뭐야? 대기압이 몇 기압일 때? 1기압을 기준으로 봤을 때 100기압이 되는 거죠. 저 100도가 되는 거죠. 그렇죠? 기압이 받게 되면 끓는 점도 어떻게 된다? 그때 바뀌게 된다. 그렇죠? 자, 그래서 여기 책에 끓는 점에 대해서 쭉 나와 있습니다. 이것도 한번 설명해 봅시다. 아까도 했는데 이거는 좀 어렵게 배웠기 때문에 이거 좀 쉽게 느껴질 겁니다. 요게 가열한 시간이고요. 이게 온도예요. 자, 온도고
자, 물 100g을 가져다 치자. 물 100g을 가져다면 20도씨부터 물 100g을 가졌어요. 쭉 가다가 100도를 만나게 되면 평평한 거리를 만나게 되겠지. 이게 바로 뭐냐? 끓는 용량이야. 근데 내가 물 100g을 가지고 물 100g 하지 않고 물 200g을 했어. 그다음에 불의 지긴 똑같이 했어. 그럼 어떻게 될까? 쭉 가서 어떻게 될까? 이렇게 되겠지. 그치? 맞죠? 그러니까 물이 100g이냐 200g에 관계없이 끓는 점은 어떻다? 똑같다. 자, 요거 A와 B를 봤어요. A와 B를 봤는데, 자, A에 비해서 B가 끓는 점에 도달하는 시간이 좀 오래 걸렸어. 그치? 보다 천천히 올라갔단 말이야. 그러면 원인은 아까 내가 첫 번째 이야기했듯이 A에 비해서 B의 물의 양이 많다. 이런 걸 짐작할 수 있고요. 또 다른 걸 하나 짐작한다면 뭐가 있을까? 뭐가 있을까? 왜 B는 끓는 점에 도달될 시간이 오래 걸렸을까? 아니요. 첫 번째 이유는 B가 A보다 물의 양이 많을 것이다 이렇게 짐작할 수 있고, 또 다른 원인 또 뭐가 있을까? 물의 색이 A와 B를 봤을 때 둘 다 똑같이 100g을 가져간다면 A와 B 중에서 누가 더 불의 색이 센 거예요? A가 더 센 거죠. 그러니까 B가 더 천천히 온도가 올라갔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 그다음에 116페이지에 맨 밑에 봐봐요. 맨 밑에 외부 압력과 끓는 점의 관계 나와 있고, 이 부분을 아까 제가 다 설명드렸습니다. 맨 밑에 봐봐요. 외부 압력, 끓는 점의 관계. 외부 압력이 높아지고 낮아짐에 따라서 끓는 점이 바뀌는 것을 여기서 설명합니다. 이 부분 제가 아까 더 이거보다 좀 더 어렵게 좀 디테일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다 알 거라고 믿고 싶어요. 그 다음 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용문전 한번 보세요. 용문전. 자, 녹는 점도 역시 물질의 상태가 바뀌는 거죠. 어떤 상태가 어떤 상태가 바뀌는 거야? 얘는 고체가 액체로 바뀌는 거죠. 액체로 바뀌는 거고요. 얘는 발열반이야, 흡열반이야. 얘는 발열반. 여기 바꿀 때 꽂게 됩니다. 발열반이다. 근데 이 농점에서는 온도가 계속 변할까 변하지 않을까? 온도가 일정히 유지돼요. 그렇죠? 그 온도 유지되는 이유 아까 설명했죠? 그렇죠? 얘가 발열반이니까 내가 열을 냉각시켜도 얘가 열을 계속 내뿜어서 주변 온도를 계속 일정히 유지시켜줍니다. 자, 이렇게 해서 한번 보자. 그래서 여기가 시간이고요. 여기가 온도입니다. 자, 온도고 마이너스 10도씨. 마이너스 10도씨의 얼음을 온도를 높일 거야. 온도 쭉 높여요. 쭉 높이다가 얼음 관에 넣게 될까? 일정해지게 되겠지. 그렇죠? 맞죠? 네. 이거 흡열반응이잖아. 잠깐만요. 흡열반응입니다. 흡열반응. 고체가 X입니다. 흡열반응입니다. 그래서 내가 열을 가해주니까 얼음이 뭐로 바뀌는 거야? 물로 바뀌는 거죠. 그렇죠? 여기 상태 변화되는 거고, 이때 온도가 몇 도가 되는 거야? 0도씨가 되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이제 물이 올라가는 거죠. 그러면 내가 열심히 열을 가해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기 온도가 일정히 유지되는 이유는 뭘까? 내가 가해준 열 모두가 무엇에 사용되었다? 상태의 변화에 사용되기 때문에 온도가 이렇게 평평한 거를 만드는 거죠. 이걸 바로 뭐라 불러? 농점이라고 불러요. 그 다음에 얘가 온도가 좀 올라가요. 올라가다 다시 식혔어. 내려가겠지? 내려가다 어떻게 돼? 다시 평평이 되겠죠. 다시 내려가겠죠. 그럼 우리 요점 뭐라고 할까? 얘는 어른점. 얘는 뭐야? 농림점. 그쵸? 어른점과 농점 어때요? 똑같아요. 단지 방향만 다를 뿐이지. 얘는 고체에서 액체로 가고 있고요. 얘는 뭘 가고 있어? 액체에서 고체로 가고 있다. 얘는 녹는 점이 되는 거고, 얘는 어른점은 되겠죠. 오케이? 뭐 이쪽 세트는 별로 어렵지 않아요. 쉽게 할 수 있고요. 네, 그럼 밑에 117페이지에 개념 빌드업 있네요. 이것도 한번 간단하게 체크해 보겠습니다.
해볼까요? 그래서 1번에 종류, 2번에 낮아, 3번에 길어, 일정. 그렇죠? 본인 셀프 충전하세요? 해야 되긴 하는데 한 10%밖에 못 하는데. 충전해줄게요. 지금. 네. 아니 이거 충전 필요 없어요. 근데 얼마 안 남지 않나요? 그래도 충전해야죠. 10분만 충전해. 이거 아이폰이네요? 내손 플러스 아이폰. 충전 진행됩니다. 자, 이거 잠깐 보자. 여기가 끓는 점이야. 끓는 점이고 여기가 어느 점이나 치자. 어느 점이야. 그러면 끓는 점 위쪽에는 문제 상태가 뭘로 존재해요? 기체 존재하겠죠. 여기는 액체가 존재하겠지. 여기는 고체 존재하겠지. 그치? 그래서 막 물이다라고 하면 여기가 0도씨가 되는 거고 여기가 100도씨가 되는 거야. 자, 현재 온도가 물이 H2O가 있는데 H2O가 마이너스 10도씨야. 그럼 물질 상태 뭐로 존재하는 거야? 여기 있으니까 고체 존재하겠죠. 그렇죠? 만약 75도씨야 그럼 어떻게 존재해? 여기니까 액체 존재하겠지. 그렇죠? 이건 이해할 수 있겠죠? 네, 너무 쉽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한번 좀 문제를 풀어보는데 페이지 28페이지 위에 보면 탐구가 있어요. 28페이지. 잠깐만요. 18페이지. 스토리. 방금 스토리. 자, 18페이지. 자, 18페이지 밑에 탐구 확인 문제가 있네요. 그렇죠? 예, 그거 한번 간단하게 풀어봅니다. 아주 간단하게. 너무 쉬워서 사진을 갖고 왼손으로 풀어드릴 만큼 문제입니다. 선생님 왼손으로 풀어보세요. 나대지 마시고요. 근데 왼손잡이에요. 맞아. 아까. 나대지 않습니다. 그쪽은 하나요, 안 하나요? 18점 먼저 한 다음에 그리고 충분히 안 되죠? 이걸로 이게 빠른. 이게 좀 빠른 쪽으로. 이게 케이스 때문에 다 안 들어가는 건데. 케이스를 쓰시니까. 그거 C 타입이에요. 네, 그래도 케이스 때문에 이게 다 안 들어가요. 지금 이거는 5분 줄도 길어. 전용 kinok이. 뭐라고요? 전용 kinok이. 오, 전용이야 또? 오, 야, 전용. 자, 답 체크해볼까요? 네. 1번에 X, X5. 자, 이해 안 되면 질문하셔야 됩니다. 그래 넘어가지 마시고요. 자, 2번은 기억에는 어떤 숫자 들어야 돼요? 15. 니은? 25. 오케이. 자, 그 다음 페이지 넘어갑니다. 그쵸, 용점 비교죠? 역시 이것도 금방 풀 수 있습니다. 자, 19페이지 지금 보시고요.
그렇죠? 네. 자, 삼각인 1번에는 4번, 2번에는 3번. 자, 그 다음에 페이지 20페이지입니다. 20페이지. 20페이지 보자. 물의 밀도라고 합니다. 물의 밀도. 지구상에 존재하는 물질의 밀도를 비교할 때는 크게 두 가지 부류가 있어요. 하나는 물, 나머지 두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물을 제외한 그 외 물질. 그러니까 먼저 물을 한번 볼까? 자, 물의 밀도, H2O의 밀도를 한번 비교해 보면 밀도가 제일 큰 것이 액체예요. 액체가 제일 밀도가 크고요. 그 다음에 고체, 제일 작은 것이 당연히 기체겠죠. 물만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물 이외에 그 외의 것, 그 외의 것들은 가장 밀도가 큰 것이 고체야. 그 다음에 액체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기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H2만 유일하게 물이 얼음보다 밀도가 커요. 그래서 얼음이 물 속에 가라앉을까 위에 뜰까? 물에 뜰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왜 물만 이런 독특성을 갖고 있냐면 물은 어떻게 생겼냐면 이렇게 생겼어요. 물이 산소가 있고 수소 두 개로 되어 있는데 요 산소와 수소가 이렇게 해서 붙어 있어요. 이렇게 결합되어 있고 요 각도가 몇 도냐면 요 각도가 104.5도로 되어 있어요. 이런 형태를 구분형이라고 부르는데 이 구분형 구조를 갖고 있고요. 그 다음에 물 입자와 물 입자가 액체일 때는 우리가 만약에 여기 산소, 여기 수소라 치자. 이게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어요. 액체는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죠. 막 움직인단 말이야. 기체는 막 마음대로 나대는 거고 액체는 이렇게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어요. 이렇게 움직일 수 있는데 고체가 될 때는 말이야. 얘네가 이렇게 벌어져서 물과 물 입자 사이에 충분하게 빈 공간을 만들어 놓은 상태에서 탁 멈추는 거예요. 상태. 그럼 물과 물 입자 사이에 뭐야? 빈 공간이 많이 포함되어 있겠지. 그러니까 부피가 어떻게 될까? 커지는 거야. 부피가 커지게 되면 밀도가 어떻게 될까? 작아지는 거야. 물만 잃어버리는 거야. 그러면 물이 수소결합이라고 하는 걸 갖고 있는데 수소결합은 몰라 좋아요. 아무튼 수소결합이라고 하는 걸 갖고 있는데 이 수소결합 때문에 물이 이런 특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물이 이렇게 특이하게 물에 비해서 얼음의 밀도가 작기 때문에 얼음이 물 위에 뜰 수가 있고요. 이렇게 얼음이 물 위에 뜰 수 있기 때문에 우리 지구상에서는 여러 번의 빙하가 있었지만 어류가 생존할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이런 특성 때문입니다. 만약에 물이 이것처럼 고체가 밀도가 제일 컸다면 물이 얼면 그 얼음이 물 위에 뜰까 물 속에 가라앉을까? 가라앉겠지. 그럼 빙하균이 지나면서 수중생물도 다 얼어 죽어버리는 거죠. 그렇죠? 그렇지만 여러 번의 빙하기 거치면서도 수중생물들이 살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얼음이 물에 비해서 밀도가 작기 때문에 생깁니다. 그 다음에 밀도가 작다는 이야기는 뭐야? 부피가 더 크다는 얘기죠. 부피가 더 크다는 얘기야. 그래서 물이 얼면 얼음 되고 얼이 돼도 부피가 될까요? 팽창이야. 그래서 수도 파이프가 얼면 어떻게 될까요? 터져버립니다. 그 다음에 여기 우리 몸에 세포가 있는데 이 세포 안에는 약 70% 정도 물이야. 물로 꽉 찼는데 이 세포가 얼었어. 그럼 어떻게 될까? 세포가 팽창하겠지? 그럼 터져버려. 그래서 냉동인간이. 그래서 냉동인간이 안 되는 거죠. 그렇죠? 자, 얼어붙고 있습니다. 그러면 밀도가 제일 큰 것이 액체인데 이 액체 중에서도 가장 밀도가 큰 온도가 몇 도냐면 4도씨. 4도씨일 때 밀도가 제일 높습니다. 4도씨일 때. 그래서 우리가 집에서 정수기 있죠? 사람 이름이 정수기 아니라 물 먹는 정수기. 정수기 없어요? 있어요. 저보다 수돗물 먹어요? 아니죠, 정수기 있지. 수동으로 안 좋은 그 정수기에서 냉수, 차가운 물을 먹으면 그 차가운 물의 온도가 몇 도야? 4도씨야. 그러니까 가장 밀도가 큰 물입니다. 우리가 정수기에서 물, 시원한 물 먹을 때 그때 온도가 4도씨고 그게 물 중에서도 가장 밀도가 큰 물입니다. 오, 신기하지 않아요? 신기하죠? 자, 그 다음 페이지 넘쳐서 다 됐고 그 다음에 페이지 22페이지부터 이제 숙제를 여러분 해야 되고요. 책이 너무 많이. 다음 시험 안 볼 겁니까? 아 맞다. 학교가 2주 동안 안 먹었구나. 천재인데. 야라. 자, 그 다음에 페이지 28페이지. 요거 좀 어려워요.
용해도 한번 보자. 용해도. 자, 용해도. 용해도는 태권도하고는 전혀 관련이 없습니다. 또 도윤이처럼 집에 와서 엄마 나 태권도 말고 나 용해도 배우고 싶어요. 이런 말 하면 안 됩니다. 용해도는 태권도하고 전혀 관련이 없어요. 자, 용해도가 뭡니까? 용해도. 용해가 뭐야? 녹는 거. 그러니까 용해도 뭐야? 녹는 정도. 그러니까 얼마나 많이 녹을 수 있냐. 맥시멈 얼마나 많이 녹을 수 있냐라고 하는 것을 바로 용해도라고 부르는데, 이 용해도를 공부하기 위해서 첫 번째 단계가 바로 뭐냐면 용해도의 정의를 완벽하게 기억하셔야 돼요. 용해도의 정의를 모르죠? 그럼 나머지 다 모르죠. 자, 용해도 뭐냐면 물 100g, 용매죠. 물 100g 속에 녹일 수 있는 용질의 최대 그램. 이게 바로 용해도. 그러니까 물 100g 딱 준 다음에 물 100g 속에다가 용질 계속 집어넣어서 거기다 녹지 않게 맥시멈 최대한 많이 녹였을 때 그 녹는 양을 바로 뭐라 불러? 용해도라고 불러요. 이게 카메라가 좀 돌아가서 저쪽에 안 찍히는 것 같은데 좀 돌려야 되겠네. 이게 나옵니다. 예, 그것도 나옵니다. 그 최대 그램 수죠? 이게 정의 자체에 그램이 포함되기 때문에 용해도는 단위가 없습니다. 단위가 없고요. 예를 들어보자. 자, 예를 들어서 A라는 물질이 있는데 A라는 물질의 용해도가 40이다 라고 한다면 이 용해도 40이라는 얘기는 물이 몇 g일 때? 물이 100g일 때 A를 40g 녹이면 최대한 녹는다. 더 이상 녹지 않아요. 선생님 왜 농량이 한계가 있어요? 계속 녹을 수 있는 거 아닌가요? 아니야. 아까 설명했듯이 물 입자가 이렇게 있으면 용질이 물에 녹으면 여기 물 입자 여기 큰 바구니로 들어가서 녹는다고 했잖아. 그렇지? 그러니까 녹는 양에 한계가 있는 거야. 그 맥심은 여기 꽉 채웠을 때 몇 가가 채울 수 있어? 이걸 바로 용해도라고 해요. 그 용해도 40g이면 물이 100g일 때 A를 40g 녹게 되면 더 이상 녹지 않고 최대한 녹을 수 있는 양. 이게 바로 용해도야. 그럼 만약에 물이 50g이라면 A는 몇 g 녹을 수 있어? 50g 넣겠지? 만약에 물이 200g이라면 A는 얼마 넣을까? 80g 넣겠지. 그렇죠? 물의 양이 증가하면 난 용량도 증가해요. 그렇지만 우리가 용해도를 표시할 때는 물이 몇 g을 기준 잡는 거야? 물 100g일 때 기준 잡아서 그 녹는 양을 바로 용해도로 감정합니다. 그렇죠? 근데 이것은 이 용질이 A냐, B냐, C냐에 따라서 그때그때 달라요. 그래서 이건 물질 특성을 주십니다. 그렇지? 조금 더 깊이 설명해보자. 자, 그러면 여기 물이 100g 있다면 물 입자 사이에 빈 공간이 있을 거 아니야. 요 빈 공간으로 들어가서 녹게 되는데 요 빈 공간의 양은 한개 있을 거 아니야. 그렇지? 이 한개 넘어서서 더 녹여버린다면 더 이상 들어가지 못하고 그 용질이 그냥 남아있겠지. 그렇죠? 이런 용액을 바로 과포화 용액이라고 해요. 그래서 용액의 종류는 세 종류가 있는데 아마 들어봤을 거예요. 불포화 용액. 들어봤죠? 네. 불포화 용액이 있고요. 그 다음에 포화 용액이 있고요. 그 다음에 과포화 용액이 있는데 여러분이 깜짝 놀랄 정도로 이 불포화, 포화, 과포화 용액을 영어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긴장되죠? 영어로 설명한다니까. 자, 불포화 지방을 영어로 표현하면 뭐야? 나디너. 뭐야? 더 녹일 수 있다는 얘기야. 그쵸? 감탄했군요. 내 영어 실력에. 그럼 포화용이 뭘까? 뿔. 그쵸? 까대기라는 얘기. 더 이상 녹일 수가 없는 거야. 과포용 뭐가 되는 거야? 너무 쓰는 거죠. 어떤 의미인지 이해되는? 네. 태호 이해되는? 네. 이해되죠? 어떤 의미인지. 그래서 그러면 용해도로 하는 걸 보자. 물 100g 속에 녹을 수 있는 용질의 최대 그램수야. 그럼 용해도는 어떤 상태의 용액이야? 포화 상태. 포화 용액이다. 포화 용액. 오케이? 그러니까
포화 용액일 때 몇 g만큼 녹아 있는 거야? 물 100g당? 이게 바로 용해도라는 거야. 근데 용해도는요, 두 가지에 의해서 달라질 수 있어요. 첫 번째는 용수의 종류에 따라서 용해도는 달라져요. A란 물질의 용해도는 40이지만 B란 물질의 용해도가 90이 될 수도 있고요. 그래서 용수의 종류에 따라 용해도는 다르고요. 또 똑같은 용지 할지라도 무엇에 따라서 용해도가 바뀌어요. 무엇에 따라서? 뭐에 따라서? 온도. 온도에 따라. 봐봐. 자, 여기 물이 있으면 물 입자 사이에 빈틈이 있단 말이야. 이 빈틈으로 용지 입자가 들어가게 되는데 온도를 높여주고 낮추면 따라서 물 입자 사이 간격이 멀어지거나 좁아지겠지. 그치? 멀어지거나 좁아지게 되니까 여기 들어갈 수 있는 용지의 양이 변화합니다. 그치? 그래서 이 용에 들어가는 것은 용질의 종류에 따라 다르고요. 그러면 똑같은 용지 할지라도 온도에 따라서 이 용해도는 그때그때 달라요. 오, 그렇구나. 그래서 이 온도에 따라서 용해도가 어떻게 바뀐다를 보여주는 그래프를 용해도 곡선에 불러요. 자, 용해도 곡선. 이렇게. 여러분 이게 지금 좀 있으면 집에 갈 수 있겠다. 그렇죠. 여러분 지금 현재 34분 35분 지나고 있고요. 5분 정도 지나게 되면 집에 갈 수 있습니다. 가방. 요거 끝나고 나면 또 있네. 집에 가는 거군요. 아, 이거 그냥 집에 가요? 바로? 없어? 와, 꿀이다. 성빈이는 뭔 줄? 학원. 피아노 배워요? 오, 성빈 피아노 좀 쳐요? 지금 어디 배우고 있어요? 실행이. 네. 바이엘 아니고요? 네? 이거 바이엘은 옛날에 뛰었어? 체르니? 근데 여기서 피아노 치는 애들 되게 많아요. 너만 피아노 배운 거 아니야? 저기 피아노 지금도 배우고 있나요? 아니, 예전에 배웠. 그렇죠. 어릴 때 배우는 거야. 피아노 원래 어릴 때 배우는 거야. 그렇죠? 저 어릴 때 네. 어릴 때 배우다가. 피아노 원래 어릴 때 배우는 겁니다. 예, 어릴 때. 피아노 배웠잖아, 그렇지? 바이올린 배웠잖아, 그렇지? 배우고 피아노? 실행이가 바이올린. 뭘 배웠어요? 그거 전에 했는데. 그 악기 종류 아직 안 배웠어요? 피아노 배웠죠? 어떻게 했어요? 코드는 배워야 되지 않았을까요? 세상에. 저기 성민이 지금 체리 몇 번 배우고 있어요? 40. 오. 그럼 30 다음에 40에? 제가 그럼 거의 비슷하네, 그렇지? 좀 치네. 자, 요 그래프 한번 보자. 그래프. 자, 그래프 한번 봅시다. 그래프. 자, 그래프. 이렇게. 여기가 온도가 되고요. Y축이 용해도야. 용해도고 온도를 변화시킴에 따라서 용매 입자 사이의 빈 공간이 많아지고 적어짐에 따라서 용해도가 바뀌어요. 즉 온도에 따라 용해도가 바뀌는데 온도에 따라서 용해도가 어떻게 바뀌는가 보여주는 그래프를 용해도 곡선입니다. 이게 만약에 어떤 문제라 그럴까? 나중에는 질산 칼륨 같이 질산 칼륨 생기는 문제 같이 온도에 따라서 용해도가 어떻게 바뀌는가 보여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요게 맥시멈 노블슨이 아니에요. 맥시멈 노블슨이 양들이 변한다는 얘기지. 그러면 이 선이라고 하는 것은 점이 뭐였단 말이야. 이 점이 뭘 뜻할까? 포화. 그치, 포화용을 뜻하는 거야. 각 온도에 따른 포화용의 상태를 연구하는 것이 바로 이 선이잖아. 그렇지. 그러면 요 아래쪽에 있어요. 얘는 무슨 용액이야? 그렇지, 불포화용액이야. 불포화용액인데 이 불포화용액을 포화용액으로 만들 수 있는 방법이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어떤 방법이 있어요? 분량을 용지에 넣어요. 용질 더 집어넣어. 용질 더 집어넣으면 용질이 그래서 어머 포화용액이 됐잖아 이렇게 됐어요. 또 어떤 방법이 있어요? 온도를 낮춰요. 온도를 낮춰요. 온도를 낮춰서 포화용액이 되는 거죠. 근데 이 포화용액 되는 순간을 지나쳐서 더 온도를 낮췄어. 그럼 요 순간에는 포화용액이 됐는데 이거보다 온도를 더 낮추게 되면 얘가 이렇게 가겠지. 그렇지? 그럼 원래 녹일 수 있는 양만큼 넘어섰잖아. 어떻게 될까 이거만큼. 으악 하고 풀어내겠지. 그렇죠? 요 풀어내는 걸 뭐라고 해요? 석출이다. 그러니까 이게 구체 덩어리가 요만큼 겉으로 밑에 가라앉을 때. 그래서 우리가 꿀 같은 거 상온에서 보관하다가 그걸 냉장고에 집어넣으면 밑에 가라앉는 게 눈에 보일 수 있어요. 그렇죠? 그것이 바로 온도에 따라서 온도가 바뀌기 때문에 그런 거죠.
이해됩니까? 네. 네. 자 그러면 좀 어려워 이거. 여기 이 순간에는 이 용액은 무슨 용액이에요? 과포와 원래 과파 용액이 되는데 과파 용액은 밑에 가라앉아 있으면 안 돼. 그래서 과파 용액을 우리가 생각할 때 흔히 밑에 가라앉은 게 녹아서 가라앉은 것을 과파 용액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 과파 용액은 다 녹아요. 근데 겨우 빈틈에다가 겨우 낀 거로 갖고 겨우겨우 녹아 있는 상태야. 그러니까 얘는 약간의 충격을 딱 주죠. 그럼 밑에 쫙 녹아서 가라앉죠. 그러니까 녹아 있긴 하지만 굉장히 그 상태가 불안정한 용액을 바로 과파 용액이고 과파 용액은 약간의 충격을 주게 되면 녹아서 내려오게 돼요. 슬러시 만들 때 그렇게 우리가 슬러시는 아직 안 녹아서 모르겠지만 아니 근데 슬러시 그래서 이때 요만큼 녹아 있다면 이게 과파 용액이 되는데 실제로는 이게 녹아 있지 못하고 이것만큼 어떻게 되는 거야? 석출되는 거지. 석출되면 이 용액은 무슨 용액이 되는 거야? 포화용액이 되는 거야. 요거만큼 녹아 있고 나머지 요거만 어떻게 되는 거야? 으악 하고 토해내니까 석출되니까 포화용이 되는 거야. 그렇죠? 오케이? 오케이. 이해되죠? 자, 근데 여기서 이 용액을 포화 용액으로 만들 수 있는 방법이 한 가지 방법 더 있어요. 뭐가 있어요? 왜요? 배터리에? 배터리가 부족하군요. 예. 조금만 참으면 돼요. 한 2, 3만 참으면 돼요. 자, 이거 포화 용액을 만들 수 있는 방법이 하나 더 있어요. 뭐가 있을까? 물을 증발시키는 거. 그치? 물 증발시키게 되면 물의 양이 줄어드니까 용액이 어떻게 될까? 얘가 녹는 양 자체가 다 녹이고 겉에 튀어나올 수 있게 되죠. 이런 걸 이용한 것이 뭐가 있냐면 바닷물은 불포용액이야. 얘를 물을 증발시키게 되면 뭐가 나는 거야 밑에 흙이 남잖아. 그렇죠? 그런 거하고 똑같은데 이건 기회가 나오게 될 거고요. 자, 오늘 28페이지가 됐고 다음 주에 올 때는 다음 주에 올 때는 숙제 다 해오셔야 됩니다. 아마 내일 신기한이 있어서 아마 시간 좀 쉴 텐데 시험 잘 보시고요. 시험 끝나고 나서 그때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